오, JPG 결과물이 꽤나 필름 사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사진의 이선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카메라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카메라를 잡고 설레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카메라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면 저희 아이 사진을 찍어주곤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예전 감성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불편하고 결과물도 흐릿하지만 그 과정에서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진 찍는 것이 시들해졌다면 예전에 가지고 싶었던 카메라를 구해 찍어보거나 방치된 오래된 카메라가 있다면 꺼내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다시 사진 찍는 즐거움을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대학생 때 사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진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DSLR 카메라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때여서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고, 저도 DSLR 카메라를 써보고 싶었지만 주변에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할 카메라는 2002년도에 출시된 니콘의 D100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카메라인데요. 과연 이 오래된 카메라의 결과물은 어떨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로우로 촬영하여 보정한 결과물입니다. 니콘 D100은 600만 화소 CCD 센서로 1000만 화소도 안 되는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로우 파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꽤나 준수한 결과물을 뽑아줍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면 화소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이 생기는데 600만 화소라도 스마트폰보다 큰 이미지 센서와 렌즈 덕분에 충분히 쓸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우 파일은 대략 10메가이고 니콘 로우 파일인 NEF 로우 파일과 출판 사진용 무손실 압축 포맷인 TIFF 파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JPG 결과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G 용량은 파인 기준 대략 6메가 정도이고 순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무난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마침 연막 방역 차량을 보고 신기해하는 아들 모습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역시 냄새는 별로였나 봅니다. 그리고 역광 사진을 보정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역광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섀도우,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옛날 카메라의 특징이죠. 안부 노이즈가 올라오고 색의 채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채도는 원하는 취향으로 살짝 낮춰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밝기만 조절해주면 흡사, 필름 사진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600만 화소 JPG 화질과 필름 그레인처럼 보이는 노이즈와 색감 때문에 결과물이 필름 사진처럼 나와서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광이나 사광의 사진도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1.5 스탑 정도 어둡게 촬영하고 똑같이 보정해 봤더니 역시 비슷하게 필름 사진 느낌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둡게 찍으면 밝기를 올리는 과정에서 JPG 데이터 한계로 색 데이터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찍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노출을 조절하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직 카메라의 필름 시뮬레이션처럼 간편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보정으로 오래된 D100에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니콘 D100은 2002년도에 니콘에서 네 번째로 나온 DSLR 카메라였습니다. 이때는 DSLR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한 초창기여서 안 그래도 비싼데 앞에 나온 세 대가 모두 플래그십 카메라였기 때문에 니콘 DSLR 카메라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콘 D100은 니콘의
DSLR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는데요. 당시 경쟁 기종들이 모두 $2,000가 훌쩍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니콘 D100은 $1,999로 출시하여 어쨌든 $2,000 아래의 가격대의 카메라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니콘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던 때여서 아남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400만원대로 판매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앞전에 나왔던 니콘 D1의 바디가 1000만원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긴 한 거였습니다. D100은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니콘의 DSLR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름 카메라에서 인기 기종이었던 F100의 네이밍을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F80 바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디 재질도 마그네슘 합금 바디가 아닌 플라스틱 바디였고 최대 셔터 스피드도 8000분의 1초가 아니라 4000분의 1초였습니다. 뷰파인더도 원형이 아닌 사각형이었고 AF 모듈도 F80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보면 F100보다는 F80과 유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부 다이얼도 F80과 유사합니다. 특히 주로 사용하는 AF, 이미지 설정, 화이트 밸런스, ISO 설정을 바꾸기 위해 모드를 벗어났다 돌아와야 하는 상당히 불편하고 빈번하게 다이얼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고장도 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전에 나왔던 플래그십 카메라와는 다르게 저렴하게 나와야 했던 모델이어서 바디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하며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우 파일로 설정해 두고 촬영을 하면 4장 정도 연속으로 촬영 시 연사 버퍼가 걸리기 시작했고 이때는 셔터가 눌리지 않기 때문에 버퍼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합니다. JPG 모드에서는 쾌적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후면 액정은 1.8인치 12만 화소라 화질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각도를 조금만 틀어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CF 카드이고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FAT31을 지원해서 2기가 이상의 메모리 카드도 사용은 가능하나 2기가 이상의 카드를 쓰면 더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기가 이하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니콘 D100은 레트로 컨셉의 니콘 DF와 함께 니콘 DSLR 바디 중 유일하게 셔터에 릴리즈를 달 수 있는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리즈 버튼을 달아 꾸밀 수도 있습니다. C핀 단자가 독특하게 세로 그립에 있고 바로 옆에 마이크 버튼으로 찍은 사진에 대한 간단한 멘트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DSLR 카메라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면서 가장 비싼 부품이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니콘 D100에는 직전에 나왔던 D1 시리즈의 필립스 CCD 센서가 아니라 소니의 CCD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센서는 소니에서도 처음으로 DSLR 카메라용으로 개발되었던 센서였는데요. 고작 600만 화소이긴 했지만 직전에 나왔던 니콘의 플래그십 바디인 D1, D1H가 270만 화소였고 고화소 바디였던 D1X가 530만 화소였는데 그보다 하위 기종인 D100이 600만 화소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극상 같은 스펙으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니콘 DSLR 카메라에는 유독 소니 센서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니콘 D100이 니콘과 소니 센서 조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소니는 아직 DSLR 카메라는 없었을 때였고 DSLR용 소니 센서는 니콘뿐만 아니라 펜탁스 등 여러 카메라 메이커에 납품되어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도에 소니가 미놀타 카메라를 인수하면서 그해 소니 최초의 DSLR 카메라인 알파 100이 출시되었습니다. 니콘 D100은 이제는 많이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 DSLR 카메라가 사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창 주목받고 있을 때 DSLR 카메라 저변 확대라는 큰 역할을 했던 카메라였습니다. 다시 꺼내본 니콘 D100으로 사진 찍는 내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사진 찍는 것이 조금 시들해졌다 싶을 때 예전 추억이 있던 카메라를 다시 꺼내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